이서연은 낡은 교복 치마를 펄럭이며 학교 운동장 구석을 가로질렀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싸늘한 시선과 귓게 맴도는 속삭임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17살의 이서연에게 세상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그녀의 영특함과 차분함은 종종 다른 학생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녀를 외톨이로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직업이었다. 야, 이서연, 네 아빠가 그냥 청소부라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유민주에게서 나왔다. 유민주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잔인한 아이였다. 대기업 유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배경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면죄부와 같았다. 민주의 말에 주위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비웃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명 학교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말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언제나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손에는 언제나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버지가 학교에서 종종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봤다며 서연을 비난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그저 교내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주의 말은 곧 법이었다. 서연은 늘 조용히 견뎌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슴이 쓰라렸다. 민주의 비웃음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 서연의 집은 그곳의 가장 낡은 동에 있었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새 풀었던 문제집이 놓여 있었다.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그녀에게 공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도무지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진우였다. 서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이진우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어여 나왔니? 이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다. 서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하고 나왔어. 이거 따뜻할 때 먹어. 이진우는 붕어빵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붕어빵을 받아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매일 출퇴근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일이라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 그의 차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고 집 근처 주차장에는 늘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종종 아주 가끔 서연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유성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그 차는 언제나 그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었고 이따금씩 아버지가 그 채 올라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서연은 그저 아버지가 회사 일을 하면서 가끔 고급차를 운전하는 것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가 유성그룹의 차라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의문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유성그룹은 민주의 아버지 회사였고 민주는 늘 서연의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비웃지 않았던가. 아빠, 회사 일 많이 힘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힘들 때도 있지만 내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어. 그의 말은 늘 그랬듯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면 캐묻지 않는 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속의 작은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유성그룹의 고급차가 어른거렸다. 대체 아빠의 진짜 일은 무엇일까? 왜 민주는 아빠를 청소부라고 비웃는 걸까?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후문 쪽으로 걷던 중 그녀는 익숙한 풍경을 발견했다. 유성그룹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고급 세단이 후문 주차장에 정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진우였다. 이진우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닫고 조수석 문을 열어 안에서 누군가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백발 노인이 차에서 내렸다. 서연은 그 노인을 알아봤다. 그는 바로 유성그룹의 회장, 유 회장이었다. 민주의 할아버지.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뒷모습과 유 회장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는 유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 회장은 따뜻한 한 미소를 지으며 이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모습은 결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같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서로를 신뢰해온 동료나 친구 같았다. 서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회장님 출퇴근용 의전 차량이었다니. 청소부라는 민주의 비웃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진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빠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왜 내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서연의 심장이 아프게 뛰었다. 배신감보다는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더 컸다. 그때 어디선가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골목길에서 털이 복슬복슬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서연의 집에서 기르는 바람이었다. 바람은 아버지가 몇 년 전 길에서 데려온 유기견이었다. 유기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영리하고 애교가 많아 서연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바람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서연은 당황하여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이진우와 유 회장이 교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바람이는 갑자기 서연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유성그룹 차량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차 밑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에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람이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한 장소를 탐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서연은 바람이를 다시 안고 학교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는 자신에게까지 숨겼을까? 그리고 바람이는 왜 유성그룹 차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점심시간 서연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민주와 친구들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또다시 수군거렸다. 서연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청소부 딸이라는 말에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유성그룹 회장의 의전 차량을 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들고 식당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민주와 친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야, 청소부 딸, 너 요즘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아빠가 청소부면 조용히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가 비웃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 서연은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주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도 우리 아빠 차 타고 가는 거 봤거든. 너희 아빠가 운전사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청소부 주제에 운전사 행세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용돈이라도 준 건가? 민주의 조롱은 서연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을 그녀가 나서서 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를 노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야, 할 말 없으니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냐? 민주가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웃겨 정말. 너희 집이 얼마나 비루하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데. 민주의 말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주를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벗어났다. 화장실로 달려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께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렇게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린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서연아, 괜찮아? 나지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바람이가 서 있었다. 바람이는 언제 들어왔는지 서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바람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바람이는 조용히 서연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작은 강아지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서연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왜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유성그룹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민주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녀의 가족을 비난하는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아버지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녀는 이제부터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흐릿했던 눈빛은 어느새 또렷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진우에게 평소처럼 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진우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서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기기 어려울 때가 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서연의 맑은 눈빛 속에 드리워진 혼란과 상처를 보며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서연에게까지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과 이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성그룹,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유재현, 유 회장의 동생이자 탐욕스러운 야망을 가진 남자. 그 모든 것들이 이진우와 서연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했지만 이제 그 희생이 더 큰 상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바람이가 조용히 이진우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이진우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영리한 강아지는 언제나 이진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바람이는 이진우와 서연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다. 어쩌면 바람이가 먼저 모든 것을 감지하고 서연의 곁을 맴돈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우는 서연의 방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에 주저앉을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을 닮은 강인함과 총명함이 번득였다. 어쩌면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서연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는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서류들과 사진들이 잠들어 있었다. 이진우는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서연은 잠이 든 척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꺼내 들고 조용히 그것들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심이 교차하는 듯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마주하고 있는 과거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아버지의 삶을 뒤흔들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종이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그 소리 속에서 곧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은 학교에 도착해서도 어제 아버지에게서 본 알 수 없는 표정과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민주의 비웃음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호기심과 강인함을 일깨웠다. 아침 자습 시간, 서연은 수학 문제집을 펼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유성그룹의 고급차가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 후문 근처에 정차해 있을까? 아버지는 또다시 그 차에서 내릴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유성그룹과 관련된 기사들. 그녀는 도서관 검색대에서 유성그룹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10여 년 전의 오래된 기사들이었다. 유성그룹 경영권 분쟁 심화, 유 회장 동생, 유재현 이사 횡령 혐의 피소, 이진우 전무, 유 회장 지지하며 분쟁 해결의 핵심 역할. 이진우 전무?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의심했다. 이진우. 그녀의 아버지 이름과 같았다. 전무?
아버지는 단순한 운전수나 청소부가 아니라 유성그룹의 전무였다는 말인가?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기사 속에는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진우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지금의 아버지보다 훨씬 젊고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엄청난 진실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그녀는 기사를 더욱 집중해서 읽었다. 10년 전 유성그룹은 유 회장과 그의 동생 유재현 사이에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고, 유재현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진우 전무가 유 회장의 편에 서서 유재현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 후 유재현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 하지만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진우 전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사직 표명이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직? 유 회장을 도왔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었을까?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스크린 속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뭐해? 이서연? 섬뜩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유민주와 그녀의 친구들이 서 있었다. 민주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네오 지금 유성그룹 기사 보고 있었어. 왜? 네 아빠 청소부인데 우리 회사에 관심이라도 있어. 민주의 조롱에 서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창을 닫으려 했지만 민주가 더 빨랐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밀치고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이진우 전무라는 검색어와 함께 나타난 기사들을 본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진우 전무? 이 사람 누구야? 너희 아빠 이름이랑 같네. 뭐야? 혹시 너희 아빠가 우리 회사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 전무였다는 헛소리라도 하려는 거야? 웃기지 마. 민주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주는 서연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듯했다. 야,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야. 내까짓게 감히. 민주는 서연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였다. 도서관 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섰다. 민주는 황급히 서연의 팔을 놓았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교감 선생님의 등장으로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괴롭히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민주도 아버지가 유성그룹 전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빠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유성그룹의 이진우 전무라는 이름이 아른거렸다. 이진우는 서연의 달라진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연아, 주말에 아빠랑 같이 회사에 갈래? 이진우가 불쑥 말했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회사요? 아빠 회사요. 응이던 아빠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야.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도와드리러 가거든. 너도 가서 구경하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이진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유성그룹과 가족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얽혀 있는지. 주말 아침 이진우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연과 함께 집을 나섰다. 바람이도 그들 뒤를 졸졸 따라왔다. 바람아, 너는 집에 있어야지. 서연이 바람이를 말리자
이진우가 웃었다. 괜찮아. 바람이도 같이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진우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이진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유성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압적이고 웅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과거이자 그녀의 가족과 얽힌 비밀의 장소였다. 이진우는 보안 카드를 찍고 서연과 바람이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화려하고 깔끔했다. 직원들은 이진우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존경심 가득한 눈빛은 그가 단순한 운전수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서연은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아버지 옆을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이진우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유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진우와 서연 그리고 바람이를 발견한 유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우 왔나? 서연이도 왔구나. 어서 와라. 유 회장은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다. 서연은 유 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유 회장은 서연을 반가이 맞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서연에게 향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유 회장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유 회장은 그녀를 마치 손녀처럼 대했다. 그녀는 의아했다. 유 회장이 아버지의 운전수라면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때 바람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유 회장의 의자 밑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의자 밑에 숨어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한 듯 코로 밀어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유 회장은 바람이의 행동에 놀란 듯 상자를 집어들었다. 이게 여기 있었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건데. 바람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유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바람이는 유 회장의 손에 들린 상자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서연은 바람이의 행동에 또다시 의문을 품었다. 바람이는 왜 유 회장의 상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이진우는 유 회장과 서연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상자 속에 담긴 것은 유 회장의 오래된 보물 상자였고 그 안에는 유 회장과 이진우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 꿈을 꾸고 웃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유재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형님, 이 시간에 저런 잡배들을 왜 회장실에 들입니까? 그리고 이 강아지는 또 뭐죠? 회장실이 계집입니까? 유재현은 이진우와 서연, 그리고 바람이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유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재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진우는 내 오랜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서연이는 진우의 딸이다. 친구 같은 사람이요? 형님, 저자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십니까? 저자는 겨우 형님 운전수일 뿐입니다. 주제를 모르고 감히 이런 곳에 딸까지 데려오다니요. 유재현은 이진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유재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가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비웃었던 것과 같은 톤이었다. 그녀는 유재현의 오만하고 냉정한 눈빛을 직시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유재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재현아, 도를 넘지 마라. 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단순한 운전수가 아니다. 그는 유성그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야. 네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잊었느냐. 유 회장의 말에 유재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네가 저지른 비리와 횡령,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사건, 그 모든 것을 진우가 막아섰고 결국 너는 그룹에서 쫓겨났다. 그 일로 진우는 모든 것을 잃고 내 곁을 떠나야만 했다. 유 회장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유재현은 유 회장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유성그룹에서 갑작스럽게 사직한 이유. 그것은 유재현의 비리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유 회장을 돕기 위해 유재현과 맞섰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업보죠. 감히 저 따위가 다시 이 회사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유재현은 비꼬듯이 말했다. 그만해, 재현아. 유 회장이 소리쳤다. 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서연이의 엄마도, 진우도, 그리고 나 자신도 네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다. 유 회장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엄마와 유성그룹, 그리고 유재현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뛰었다. 그때 바람이가 갑자기 유재현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바람이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바람이는 유재현의 다리를 물어뜯을 듯 달려들었다. 이진우는 황급히 바람이를 제지했다. 바람아, 진정해. 이진우는 바람이를 안고 달랬다. 하지만 바람이는 유재현을 향한 적대감을 멈추지 않았다. 유재현은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저 미친 개 좀 치우세요. 저런 더러운 개를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유재현이 소리쳤다. 유 회장은 유재현의 추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현아, 네가 이 자리에서 나가라. 더 이상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유재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이진우와 서연을 노려본 후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유 회장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왜 운전수로 위장해야만 했는지, 어머니와 유성그룹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연아,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이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유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서연아. 이제 너도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너희 아빠는 널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단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이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어린 시절, 그녀가 엄마와 함께
커다란 정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그 정원에 유민주도 함께 있었다. 어린 민주와 서연은 함께 웃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민주의 아버지가 나타나 민주의 손을 잡고 서연에게서 떼어냈다. 그리고 민주에게 저 아이와 놀지 마라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해서 서연은 그동안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유 회장의 말과 유재현의 증오를 통해 그 기억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유 회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는 어릴 때 민주랑 같이 놀았어요. 유 회장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그래 서연아, 너희 엄마와 민주의 엄마는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그래서 너희 둘도 어릴 때는 자매처럼 지냈지.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단다. 그 일은 분명 유재현의 비리 사건을 말하는 것이리라.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얽혀 있었다. 그녀는 민주의 비웃음과 유재현의 경멸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 사이에는 깊고 오래된 상처와 비밀이 존재했다. 유 회장은 상자 속에 있던 빛바랜 사진들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진우와 유 회장,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있었다. 그 여인은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 회장의 비서이자 이진우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에는 어린 서연과 어린 민주가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 속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서연이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말해 주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생기 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유 회장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유 회장은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도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 우리 바람이가 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유 회장의 말에 서연은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의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이진우는 이제부터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성그룹에 숨겨진 비리와 음모,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 죽음에 얽힌 비밀까지. 그것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될 것이었지만 서연은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아버지 이진우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 회장이 건넨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이진우가 직접 준비한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는 이진우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서연아,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성그룹에서 일했단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원이었지만 유 회장님의 신임을 얻어 빠르게 승진했고 네 엄마를 만나 결혼했어. 네 엄마 윤지혜는 유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지. 엄마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고 아빠에게는 세상 전부였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사진 속에 젊은 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3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유재현은 유 회장님의 동생이지만 회사를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오직 돈과 권력에만 집착했지.
그는 유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려 했고,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서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어. 아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 회장님과 함께 유재현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 이진우의 목소리에 고통이 스며들었다. 유재현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 그는 아빠가 자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아빠를 제거하려고 했지.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아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서 매장시키려 했어. 하지만 아빠는 두렵지 않았어. 유 회장님의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네 엄마가 있었으니까.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응시하는 듯했다. 네 엄마는 아빠를 돕기 위해 유재현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 그 증거는 유재현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은행 계좌 내역과 회사 기밀을 빼돌려 거래하던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였지. 하지만 유재현은 그걸 눈치챘어. 서연은 아버지가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서서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내 엄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유 회장님께 가던 길이었어. 하지만 유재현이 보낸 사람들이 엄마를 막아섰고, 결국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그 증거들도 모두 사라졌지. 아빠는 엄마가 죽은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유재현은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거든. 아빠는 절망했고, 유재현은 결국 비리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엄마의 죽음에 대한 그의 책임은 밝혀내지 못했어. 이진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유재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녀는 유재현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엄마가 죽은 후 유재현은 유 회장님께 복수심을 품었고, 아빠에게도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어. 특히 너를 해칠까봐 너무나 두려웠지. 아빠는 유 회장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에서 나왔어. 유 회장님은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몰래 아빠와 너를 지켜봐 주셨어. 아빠는 네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어. 그래서 운전수로 위장하고 유재현의 눈을 피했지. 혹시라도 네가 위험에 처할까봐. 이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너에게 진실을 숨겼던 것은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부족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빠는 절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잖아요. 제가 다 이해해요.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희생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자 민주의 비웃음과 유재현의 경멸이 더 이상 단순히 그녀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였다. 바람이가 서연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이진우는 바람이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도 내 엄마와 인연이 깊단다. 내 엄마가 유재현을 피해 도망치던 날, 바람이가 엄마 옆에 있었어. 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돌봐줬던 강아지였을 거야. 엄마가 죽은 후에 바람이는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어. 아빠가 그곳에서 바람이를 데려왔을 때 바람이의 눈빛에서 네 엄마의 흔적을 느꼈단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바람이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니. 그녀는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바람이가 유 회장의 상제에 집착하고 유재현에게 맹렬하게 짖었던 이유가 이제야 설명되었다. 바람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유재현의 악행을 기억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희생, 유재현의 악행, 그리고 바람이의 충격적인 비밀이 뒤섞여 맴돌았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학교, 서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호했다. 민주와 친구들은 서연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비웃었다. 야, 청소부 딸, 어제 우리 아빠한테 욕먹고 울면서 도망갔다며? 왜? 너희 아빠 진짜 청소부라서 창피해? 민주가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민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야. 네 아빠는 더러운 방법으로 유성그룹을 빼앗으려 했고 내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도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서연의 말에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친구들도 놀라서 민주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민주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뭐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우리 아빠가 뭘 했다고? 민주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네 아빠가 예전에 유성그룹에서 쫓겨난 이유를 알아봐. 그리고 내 엄마가 왜 죽었는지도. 네 아빠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그는 유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너희 아빠의 비리를 밝히려다 모든 것을 잃으신 분이야. 너희 아빠는 진실을 가리려고 아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주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압도적인 진실의 힘을 느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날 이후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아버지가 사실 유성그룹의 전무였다는 소문, 그리고 유민주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 민주와 친구들은 서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서연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민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익명 게시판에 서연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서연의 주변 친구들에게 그녀를 왕따시키도록 종용했다. 서연은 다시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가 있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서연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나오던 길이었다. 복도 끝에서 유재현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진우, 그 자식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유 회장이 눈치챈 것 같아. 당장 회장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더 늦기 전에 일을 진행해야 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비서의 말을 엿들었다. 유재현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 회장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복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급히 도서관을 벗어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유재현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유 회장님 건강이랑 관련된 얘기를 들었어요. 이진우는 서연의 말에 놀란 듯 침묵했다. 서연아, 무슨 소리니? 확실한 거야? 네. 비서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유 회장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유재현이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재현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특히 유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재현은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유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유 회장은 이진우에게 최근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유재현이 이를 이용해 이 사진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자신을 강제로 퇴진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진우는 유재현의 음모를 막기 위해 유 회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다시 밝히고 공식적으로 유성그룹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했다. 회장님,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 옆에서 유재현을 맡겠습니다.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 회장은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내가 자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아니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저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유재현의 악행을 만천해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딸 서연이를 위해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유 회장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슬픔과 체념 대신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서연은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등굣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가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키며 걷고 있었다. 바람이의 눈빛 속에는 서연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알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싸움의 중요한 열쇠는 바람이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민주의 악의적인 소문과 학교 내 따돌림은 이서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유민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서연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민주와 친구들은 멀리서 그녀를 비웃었지만 이제 서연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유재현의 음모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서연아, 혼자 먹어.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반장 김지훈이 서 있었다. 지훈은 반에서 가장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고 늘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는 민주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연에게 친절하게 대한 적도 없었다. 서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오, 앉아도 될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지훈이 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네오희 아빠, 혹시 유성그룹 이진우 전무님이셔?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민주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소문만 퍼뜨릴 뿐이었다. 지훈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우리 아빠가 유성그룹 법무팀장이시거든. 어릴 때 아빠 회사에 따라갔다가 이진우 전무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너희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더라. 그리고 최근에 아빠가 밤늦게까지 회사 자료를 검토하시던데 너희 아빠랑 관련된 자료였어. 서연은 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지훈의 아버지가 유성그룹 법무팀장이라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동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 아빠가 유재현 이사가 예전에 저지른 비리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계셔. 회사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 혹시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유재현의 음모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교차했다. 그래서 아빠는 날 지키기 위해 운전수 행세를 하면서 숨어 지내셨어. 그런데 유재현이 다시 유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어. 서연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는지 알겠네. 좋아, 서연아. 나도 너를 도울게. 우리 아빠는 법무팀장이시니까 아마 유재현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아빠 서재에 회사 자료가 많거든. 서연은 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동지가 생긴 것이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부터 서연과 지훈은 비밀리에 유재현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몰래 가져왔고 서연은 이진우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과 비교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들은 유재현이 유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유재현이 유 회장의 건강 악화를 틈타 이 사진들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계획도 포착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발견한 오래된 장부에서 어머니 윤지혜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장부에는 어머니가 유재현의 불법 거래를 막으려 했다는 기록과 그로 인해 유재현의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유재현의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어느 날 밤 서연과 지훈은 지훈의 집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바람이는 그들 옆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발견했을 때 바람이가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장부를 코로 툭툭 치며 냄새를 맡았다. 바람아, 왜 그래? 서연이 바람이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듯 코로 밀었다. 그 페이지에는 흐릿하게 찍힌 도장과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와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반적인 회계 장부 같지는 않은데 이진우는 그날 밤 늦게 서연의 방에 들렀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지훈이 발견한 장부를 보여주었다. 이진우는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내 엄마가 사용했던 암호 장부야.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유재현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모든 기록을 이 장부에 암호로 남겼어. 혹시라도 유재현에게 들킬까봐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암호를 만들었지.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죽음의 순간까지 유재현의 비리를 밝히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는 그 비밀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걸 해독할 수 있을까요, 아빠? 서연이 물었다. 이진우는 장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아빠가 예전에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암호니까 해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날부터 이진우는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암호 장부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다. 서연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바람이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그 과정을 지켜보는 듯 했다. 한편 유민주는 학교에서 서연을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다. 서연이 유재현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소문이 돌자 민주는 서연에게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서연의 사물함을 부수고 교과서를 찢고 심지어 서연의 도시락에 이물질을 넣는 등 온갖 유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서연을 괴롭혔다. 어느 날 민주는 학교 게시판에 서연의 가족에 대한 조작된 사진과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서연의 아버지는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함께 있었다. 게시판에는 청소부 딸, 거짓말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사진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학생들은 서연을 비웃고 손가락질했다. 서연은 게시판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그녀는 민주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 이진우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아, 지금 바로 아빠가 계신 곳으로 와. 중요한 일이 생겼어. 이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은 황급히 학교를 나와 아버지에게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유성그룹 본사였다. 이진우는 유 회장과 함께 회장실에 있었다. 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유재현이 결국 사고를 쳤다. 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들을 매수해서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 날 강제로 퇴진시키고 유재현이 회장 자리에 오르려고 해.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빠, 해독은 다 됐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해독된 어머니의 암호 장부가 들려 있었다. 응, 내 엄마가 남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유재현의 모든 비리와 횡령, 그리고 내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까지. 이걸 가지고 이사회에 제출하면 유재현은 끝이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유재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뒤에는 몇몇 이사진들이 따르고 있었다. 형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때입니다. 유성그룹은 더 이상 형님의 것이 아닙니다. 유재현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진우와 서연을 보고 비웃었다. 아니, 이진우 전무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청소부 따님도 와 계시네요. 이사회에 이런 잡것들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진우는 침착하게 장부를 들어 올렸다. 유재현 이사님, 당신의 오만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재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장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암호 장부가 아직 남아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건 가짜야. 저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감히. 유재현이 소리쳤다. 가짜가 아닙니다. 유재현 이사님. 이 장부는 윤지혜 씨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혜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사진들은 술렁거렸다. 유재현은 당황한 듯 이진우에게 달려들어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바람이가 맹렬하게 유재현에게 달려들었다. 바람이는 유재현의 다리를 물어뜯을 듯 지저댔고
유재현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진우는 유재현의 공격을 피하고 서연에게 장부를 건넸다. 서연아, 이걸 가지고 이사회장으로 가. 그리고 모든 이사진들에게 이 진실을 밝혀. 서연은 아버지의 손에서 장부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유언이자 아버지의 희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감히 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저 장부는 가짜야. 유재현이 소리쳤다. 서연은 유재현을 노려보았다. 가짜인지 아닌지는 이사회에서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내 아빠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당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실을 가진 분이지. 그때 유성그룹 법무팀장 김 변호사가 이사회장으로 달려왔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유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유재현 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유재현은 김 변호사의 말에 경악했다. 뭐야? 네가 어떻게? 이진우, 네가 꾸민 짓이냐? 이진우는 유재현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당신의 죄는 이미 너무 많습니다. 유재현 이사님. 당신의 욕심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경찰들은 유재현을 연행했다. 유재현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진들은 유재현의 몰락에 충격을 받은 듯 서로 웅성거렸다. 유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 그리고 서연이도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서연은 아버지와 유 회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도 아버지의 희생도 이제는 진실의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바람이는 서연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서연은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유민주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유재현의 체포 소식은 학교에도 빠르게 퍼졌다. 유민주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친구들은 민주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권력과 부를 쫓던 아이들은 이제 민주에게서 등을 돌렸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경고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민주는 모든 분노를 서연에게 돌렸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아버지를 음해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고 믿었다. 복수심에 불탄 민주는 서연에게 더욱 악랄하게 다가갔다. 이서연,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이런 식으로 모함해? 내까짓 게 뭔데? 네 아빠는 겨우 회장님 운전수 주제에. 민주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서연은 민주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네 아빠가 저지른 죄는 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내 엄마를 죽게 만들고 우리 아빠의 삶을 망가뜨렸어. 그런데도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주춤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압도적인 힘을 느꼈다. 민주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서연은 민주의 손목을 잡았다. 서연의 소나귀에 힘이 실렸다.
민주는 서연의 힘에 놀라 손목을 빼냈다. 이게 감히… 두고 봐, 이서연. 내가 너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민주는 분에 못 이겨 소리치며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민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상처받고 분노하는 모습. 하지만 서연은 이제 민주를 불쌍히 여겼다. 민주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왜곡된 진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유재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유 회장과 함께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지훈의 아버지인 김 변호사는 유성그룹 법무팀장으로서 유재현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진우가 해독한 어머니의 암호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암호 장부에는 유재현이 유성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어머니 윤지혜가 유재현의 비리를 알게 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유재현의 협박을 받았던 정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남긴 충격적인 유언이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은 유재현의 소행이다.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장부가 공개되자 재판장은 술렁거렸다. 유재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진우는 증언대에서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밝혔다. 어머니가 어떻게 유재현의 비리를 파헤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판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이진우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재판장 문이 열리고 유민주가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판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민주는 서연과 이진우가 증인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검사는 이진우에게 질문했다. 증인 윤지혜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사고 당일 제 아내는 유재현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유 회장님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재현이 보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그녀의 차 외에 다른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제 아내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는 유재현의 비서에게 협박을 당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유재현이 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진우의 증언에 재판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유재현은 발작하듯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내가 뭘 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고 이진우의 증언은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유재현의 전직 비서였다. 그는 과거 유재현의 지시로 윤지혜를 협박하고 사고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자백은 유재현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다. 유민주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니.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민주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서연에게 했던 모든 악행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재판은 유재현의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유재현은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진우는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의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서연도 아버지와 함께 묘소에 섰다. 이진우는 어머니의 묘비에 꽃을 바치며 말했다. 지혜야,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당신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야 갚아줄 수 있게 되었어.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서연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빠에게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해방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는 묘비 옆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바람이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이제서야 편안히 잠들었음을 아는 것처럼 그날 이후 이진우는 유성그룹으로 복귀했다. 유 회장은 그를 다시 부회장 자리에 앉혔고 이진우는 유 회장을 도와 유성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유성그룹은 유재현의 비리로 인해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진우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교에서 유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유재현의 재판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민주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서연은 민주가 어디서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서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외톨이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김지우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어느 날 방과 후 서연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유민주가 서 있었다. 민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했다. 서연아, 미안해. 민주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짓들 정말 미안해.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너와 너희 아빠에게 그리고 네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해. 민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주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민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민주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 전학 가. 여기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민주가 말했다. 그래, 잘 될 거야. 서연은 민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주는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에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민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진우는 서연을 반갑게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람이는 서연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아빠, 민주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충성스러운 바람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아버지의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바람이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유재현의 몰락은 유성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한때 그의 눈치를 보던 이사진들은 이제 이진우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당열했다. 이진우는 부회장으로서 유 회장의 오랜 꿈이었던 사회공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룹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진정성은 빠르게 임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서연은 학교에서 더 이상 청소부 딸이라는 낙인이 아닌 용감한 이진우 부회장의 딸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하나둘씩 사과를 해왔고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서연은 이제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녀의 빛나는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김지우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이진우와 김 법무팀장의 관계 덕분에 서연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서연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지훈의 도움으로 서연은 유성그룹의 복잡한 구조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재현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이진우와 유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이진우와 유성그룹을 흔들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이진우는 유성그룹의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유 회장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였다. 유재현은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는 과거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뒷거래를 하여 이진우와 유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날 밤 유재현과 결탁한 기자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기사를 썼다. 유성그룹 부회장 이진우, 사회공헌 사업 빙자 비자금 조성 의혹, 유 회장 건강 악화 틈타 측근과 검은 거래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김 법무팀장과 함께 진실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학교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뉴스 기사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 아버지의 명예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훈아, 이 기사들 전부 거짓말이지. 아빠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서연아. 이건 분명 유재현의 짓이야.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난리 났어. 유재현이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꾸밀 줄은 몰랐네. 지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김지훈과 함께 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유재현의 비서였던 박 비서를 찾아갔다. 박 비서는 재판에서 유재현의 죄를 증언한 후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박 비서님, 제 아버지는 결백해요. 그리고 유 회장님도 이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저희는 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박 비서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바람이도 박 비서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바람이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바람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윤지혜가 죽던 날 현장에 바람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람이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다시 느꼈다. 결국 박 비서는 입을 열었다. 유재현 이사가 감옥에서 제게 연락해서 기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일부 이사진들과 함께 새로운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꾸며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박 비서는 유재현과의 통화 녹음 파일과 유재현이 작성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에 안도했다. 그날 저녁 이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재현의 음모를 폭로하고 유성그룹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박 비서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유재현의 지시 문서를 공개했다. 또한 사회공헌 사업의 투명성을 입증할 모든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유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도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재현의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저는 유성그룹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유재현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거짓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여론은 빠르게 이진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재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진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의 출퇴근길에 수상한 사람들이 따라붙게 하고 이진우의 집 주변에 맴돌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항상 바람이와 함께 다니라고 신신당부했다. 바람이는 이진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았다. 그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오던 검은색 승합차가 이진우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진우는 간신히 핸들을 꺾어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승합차는 끈질기게 그를 쫓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유재현이 보낸 사람들이 이진우를 해치려는 것이 분명했다. 이진우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서연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바람이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차창 밖을 노려보며 지저댔고 그 소리는 마치 이진우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바람이는 창문을 긁으며 이진우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이진우는 바람이의 시선을 따라가 창밖을 보았다. 그때 승합차 안에서 누군가 총을 꺼내드는 것이 보였다. 이진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승합차는 총을 발사했지만 이진우가 급하게 핸들을 꺾은 덕분에 총알은 빗나갔다. 이진우는 가까스로 차를 멈추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는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바람이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바람아, 괜찮아? 이진우는 바람이를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작은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승합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이진우의 차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는 그의 뒤를 따랐다. 이진우 씨, 조용히 따라오시죠. 유재현 이사님이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는 침착하게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유재현이 할 말이 있다면 직접 하라고 해. 나는 당신들 같은 하수인들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남자들은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우는 한때 유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특수부대 출신으로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자들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방역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바람이는 남자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그들의 발목을 공격했다. 남자들은 작은 강아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바람이의 공격 덕분에 이진우는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남자들을 제압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이진우, 거기 서라! 칼을 든 남자가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우는 칼을 피하려 했지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칼날이 그의 복부를 향해 내려꽂히는 순간 바람이가 몸을 날렸다. 규영! 바람이는 칼날을 대신 맞았다. 칼날은 바람이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바람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이진우는 경악했다. 바람아! 이진우는 쓰러진 바람이를 끌어안았다. 바람이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다. 이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바람이를 해친 남자들에게 분노에 찬 눈빛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야수처럼 변했다. 네 이놈들, 감히 바람이를. 이진우는 칼을 든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고 그의 공격은 정확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다른 남자들도 이진우의 분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황급히 도망쳤다. 이진우는 피투성이의 바람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바람아, 정신 차려, 바람아. 바람이는 힘없이 이진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겨가고 있었다. 이진우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아, 바람이가 칼에 맞았어. 빨리 병원으로 와. 서연은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진우는 피투성이의 바람이를 품에 안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바, 바람아. 수술실 문이 닫히고 이진우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바람이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존재이자 이진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바람이가 없었다면 이진우는 아마도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칼날이 깊었지만 다행히 주요 장기를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진우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람이는 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가 잠든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의 작은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날 밤 경찰에게 유재현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유재현은 감옥에서도 살인교사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이서연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바람이를 구해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유성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바람이가 함께할 것이었다. 바람이의 기적적인 회복은 이진우와 이서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바람이는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롭고 충성스러웠다. 이진우는 바람이를 더욱 극진히 돌보았고 서연은 바람이를 품에 안고 학교에 가는 날이 많아졌다. 바람이는 이제 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유재현은 바람이를 해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끝없이 드러났고 결국 그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유민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재판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민주는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후회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유민주는 전학간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마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유성그룹은 이진우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이진우는 유 회장의 오랜 꿈이었던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룹의 이미지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유 회장과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목표로 삼았다. 유 회장은 이진우에게 회장직을 물려줄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지만 이진우는 극구 사양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유 회장을 보조하며 그룹을 이끄는 것에 만족했다. 이서연은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녀는 경영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하며 아버지와 유성그룹을 도울 수 있는 인재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암호 장부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유성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성그룹에 입사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신입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유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녀의 능력과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유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가 되었다. 서연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성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이진우와 유 회장의 오랜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유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진우와 서연의 노고를 치하하며 유성그룹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서연은 잠시 바람이와 함께 정원 산책을 나왔다. 바람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서연은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바람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바람아. 바람이는 서연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정원 한쪽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유민주였다.
민주는 조용히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결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다. 서연은 바람이와 함께 민주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민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민주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서연이 물었다. 유 회장님께 연락드렸어. 기념식에 오고 싶다고. 서연이 너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 민주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짓들 정말 용서해줘. 내 아빠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도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민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서연은 민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민주야. 이미 다 용서했어. 서연이 민주의 손을 잡았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괜찮아? 민주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응, 이제 괜찮아.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본받아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을 거야. 서연은 민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들의 오랜 갈등은 이제 치유와 화해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는 이제 서연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연아?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주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 속에는 오랜 시간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는 그들 발치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진우는 정원에서 서연과 민주가 화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유 회장과 함께 와인잔을 들고 그 모습을 축하했다. 진우야, 자네 딸이 정말 대견하네. 서연이가 모든 것을 해결했어. 유 회장이 말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 덕분이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우가 대답했다. 이진우는 서연의 어머니 윤지혜를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서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이서연은 유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유성그룹을 더욱 빛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그 길에는 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함께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바람이가 있었다. 바람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자 서연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며 서연과 이진우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존재였다. 바람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비웃음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사랑했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화해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